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무지해반증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다 무지해반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수술하고 나서 무지해반증 수술하고 나면 죽도록 아프다 그러더라. 뼈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든지 무지해반증이든 다른 수술이든 대개 수술하고 약 48시간 정도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 정도는 입원을 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먹는 약보다는 좀 더 강한 여러 가지의 통증 조절 방법을 이용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지해반증 수술은 아주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 가령 발목에 큰 뼈를 수술하는 것보다는 무지해반증 수술은 훨씬 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 그 정도는 대개 수술하고 그 시간이 48시간 정도. 그걸 보통 따지면 대개 수술 후 3일이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이렇죠. 수술하고 나면은 오늘 하루, 오늘 수술했는데 오늘 벌써 하루, 내일 되면 이틀, 모레 되면 3일. 이게 아니고 오늘 수술했으면 내일이 돼야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 오늘이 월요일에다, 월요일 날 수술했다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럼 목요일 날 아침 딱 되면은 편해집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 한 48시간 전후 되면은 아주 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지해반증은 보통 다른 수술 대비 아주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 사실은. 수술하면 흉터가 생긴다. 아주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술하면 아프다. 수술하면 흉터가 생긴다.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흉터가 생기면 흉터 때문에 뻑뻑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발목을 수술했다. 무릎을 수술했다. 그것도 역시 흉터 때문에 뻑뻑하고 아플 수가 있는데 그 발목이나 무릎이 워낙 아프던 거를 수술한 거에 대비 무지해반증은 좀 덜 아픈 상태에서 수술하고 나서 걸을 때마다 이 닿는 부분이 신발에 자극이 돼서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수술해서 아플 수 있다. 수술해서 흉터가 생긴다. 흉터가 생기면 그 때문에 뻑뻑하고 흉터 자체가 좀 아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발을 수술하면 다른 부분보다 오래 붓습니다. 붓는다. 그거는 난 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발이 부으면 신발 신기가 불편합니다. 부으면은 이거 뭔가 큰일 난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또 붓는 것 때문에 뭔가 많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데 수술보다도 발은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고 수면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보다는 저녁 때 신발을 사십시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보다는 저녁이 되면 발이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인 발도 그런데 하물며 그죠? 그런데 수술한 발이 붓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것보다는 오래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럼 수술하면 붓는데 우리 벌써 수술하고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2달이 됐는데 붓는다. 얼마나 가겠느냐? 그걸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 뼈는 몇 달, 이 뼈는 몇 주에 다 붓는다. 몇 주가 되면 되게 다 디딜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붓는 거는 개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따라 혈액순환도 다르겠죠. 여러 가지 몸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수술이 어려우면 뭐든지 붓기가 더 오래 갑니다. 어려운 수술하면 더 오래 붓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고 수술에 뼈가 고정이 충분하지 못한 아주 강하게 고정되면 붓기가 덜하고 고정이 좀 부족하면 붓기가 더 오래 간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인데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발이 색깔이 변합니다. 수술한 발은 발가락을 수술하더라도 발 전체, 발목까지 색깔이 약간 거무스레하다 그럴까?
또 약간 벌거스리하다 그럴까? 벌겋고 검붉다 그럴까? 하여튼 색깔이 정상보다는 좀 칙칙한 색깔로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은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1년씩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색깔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세월이 가면 돌아옵니다. 흉터가 세월이 가면 잘 보이지 않게 변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색깔도 돌아옵니다. 관절이 약간 덜 움직일 수 있다. 역시 흉터가 생겨서도 그럴 수 있고 부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수술 전에 관절 연골이 많이 상한 경우 무지외반증인데 거기에 관절염이 같이 있는 경우 대개 무지외반증이 오래되면은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상합니다. 관절염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더 심한 경우 관절 연골이 원래 많이 상해 있던 경우일수록 관절이 약간 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발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제일 관심 있는 거죠. 무지외반증 수술했더니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계를 보더라도 재발률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하더라도 대부분은 수술 전만큼 재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전보다는 덜하지만 똑바른 상태에서 약간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고 각도가 심할수록 수술 전에 변형이 요 정도 지금 변형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 이거보다는 이렇게 심한 변형이 있는 게 많이 휘어진 경우에 수술 후에 변형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외형상의 교정을 목적으로 내가 외형상에 똑바로 이쁜 발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관심 있는 것이 수술하고 나면 아무 신발이나 신을 수 있느냐 하이힐도 신을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죠. 그래서 무지외반증을 수술하고 나서 하이힐도 잘 신는 경우도 있지만 붓고 관절도 좀 덜 움직이고 신발과 신발이 좁으면 딱 마주쳐서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은 신기 어려운 경우도 흔하다. 이것이 더 맞는 제가 수술을 잘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책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가 책을 쓰더라도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붓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관절도 좀 덜 움직일 수 있고 하이힐도 잘 신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수술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거꾸로. 그럼 당연히 이런 수술을 왜 할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적인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무죄반증이 있는데 보기가 싫어서 그리고 이 변형이 더 나빠질까 봐 미리 난 현재 증세가 하나도 없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더 심해질까 봐 지금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걸 예방적인 수술이라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방적인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통증이라든지 부기라든지 관절이 덜 움직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운동선수나 현역의 무용수에게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현역의 이런 운동이나 무용을 자기가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수술해서 약간이라도 통증이나 운동이 덜 돼서 문제가 돼서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수술을 하기를 본인도 꺼리지만 의사로서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운동선수 특히 그 무용하는 분들은 발레하는 분들 발이 막 투박하게 또 폭이 흉하게 생긴 분도 많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그분이 아픈 거를 참고 운동을 또 무용을 발레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술을 꼭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건 뭡니까? 통증이 있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꼭 해야 될 정도로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도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수술이 무서워서, 통증이 무서워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니, 뼈를 깎는 통증이 있다든지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수술을 또 하지 않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의 반증 수술은 뼈 말고 인대도 수술하지만 기본적으로 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플 수 있다. 다 나은 후에도 붓고 아프고 뻑뻑한 증상이 오래 갈 수 있다. 뼈가 다 나았는데도. 그래서 하의를 신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방적인 수술을 권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까? 그래도 해야 될 만큼 심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는 꼭 수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